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2025년 8월 9일에 75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시행됐죠. 제가 심화에 대한 영상은 이미 업로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1번부터 10문제 단위로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연천 전곡리 유적은 뗀석기가 처음 사용된 가시대의 유적입니다. 주한미군이었던 저 그렉 보엔이 주먹도끼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그 연천 전곡리의 수많은 주먹도끼를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뗀석기 주먹도끼 나왔습니다. 구석기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자,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이게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생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철제 무기를 제작한 거는 당연히 철기 시대. 그 다음에 반달 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이거는 청동기죠. 그 다음에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옷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가락바퀴나 뼈바늘 같은 이런 게 등장했었어요. 자, 2번 가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도림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출처와 함께 알려줘 라고 했는데 삼국사기 백제 본기나 계로왕 21년 기사에 담겨 있대요. 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가가 백제에 파견한 첩자다. 바둑으로 계로왕의 환심을 산 후 토목공사를 벌이도록 부추겨 국력을 소모하게 만들었고, 이를 틈타서 가는 군사를 보내 한성을 함락하고 계로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다라고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성 함락, 계로왕을 죽였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이네요. 자, 장수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이 장수왕은 이제 한성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죽였죠. 그러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제 이걸 위해서 그 전에 남하 정책을 추진했어요. 남진 정책이라고도 하죠. 요 대표적인 걸로 그 평양 천도가 있습니다.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요게 이제 평양 천도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제 다른 거,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건 이제 소수림왕이죠. 광개토 대왕 전의 왕입니다. 소수림왕이 태학을 설립했고, 율령 불교 이런 것도 있죠.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지증왕이에요. 신라의 6세기 왕이죠. 자,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요거는 선덕 여왕입니다. 다만 요 황룡사 자체를 창건한 거는 요거는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시기에 창건이 됐습니다. 다만 거기에 목탑을 건립한 거는 이제 자장대사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선덕 여왕이 건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가겠습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개천절 나왔습니다. 단군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인 가를 건국한 거를 기념한 날이래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이죠. 자, 일제강점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로 부르며 기념식을 열기도 했고요. 1949년 대한민국 정부는 음력 10월 3일이었던 개천절을 양력으로 변경하고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천이라는 게 이제 하늘이 열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던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줘라 했는데 정답 금방 나오죠. 4번이에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금 8조를 두었다. 이게 이제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고구려죠.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동해가 무천 이렇게 있습니다.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동해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던 나라는 연맹왕국이었던 부여입니다. 자, 4번 갈게요. 밑줄근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래요.
유네스코는 이곳을 포함한 7개 고분군이 문화적 공통성을 공유하면서도 자율적인 연맹체제를 유지했던 이 나라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요 고령지산동 고분군에 해당하는 나라는 이제 대가야예요. 대가야. 근데 이 잘 읽어보시면 문화적 공통성을 공유하면서도 자율적인 연맹체제를 유지했던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맹체제를 유지했던 나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관가야냐 대가야냐가 아니고 그냥 가야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뭐 대가야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한등검 시험에서는 금관가야냐 대가야냐 구분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연맹체제를 유지했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가야라고 보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가야의 문화유산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거는 뭐 정답이 금방 나오죠. 요 금동관이 가야의 대표적 문화유산입니다.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해도 돼요. 자, 칠지도 요거는 이제 백제 특히 근초고왕 때예요. 이제 근초고 왕이 일본의 왕에게 하사했던 칼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백제의 당당하고 독창적인 이런 문화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덕 대왕 신종, 요거는 다른 말로 에밀레종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건 이제 그 통일신라죠. 신라. 자, 그 다음에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고구려의 문화유산입니다. 요 연가 7년이 그 연호인데, 연가가 연호예요. 근데 다만 요 연호가 언제 어느 왕시기에 쓰였는지는 아직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5번 갈게요.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공산성, 무령왕릉, 그 다음에 정지산 유적,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공산성과 무령왕릉 이 두 개를 보고서 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은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 지역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주 쪽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이 공산성하고 무령왕릉은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무령왕릉은 가서 볼 게 많아요. 그리고 이 공산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보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금방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앞선 문제에서 뭐 계로왕을 죽였다 장수왕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때 계로왕이 죽은 직후에 그의 태자였던 문주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급하게 요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이건 이제 그 고구려한테 수도를 빼앗겨서 이제 급하게 천도를 하느라고 공산성으로 갔던 건데, 이제 나중에 성왕 시기가 되면은 이제 여기 부여 사비 쪽으로 수도를 다시 한번 옮깁니다. 요거는 이제 백제의 더 큰 중흥을 일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수도를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여담까지 곁들여서 드립니다. 6번 갈게요. 자,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흥덕왕 때 제정된 복식 규정의 일부인데 골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옷감의 품질에도 차등을 두었다. 자, 대단하네요. 자, 뭐 진골 대등이 있고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평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나라는 그냥 뭐 골품제 썼으니까 신라죠. 자, 뭐 집의 크기, 그 다음에 뭐 마차에 끄는 말이 몇 필이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 골품에 따라서 그 차등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어쨌든 신라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답은 어렵지 않게 나오죠. 3번이죠. 교육기관으로 국학을 두었다. 이게 이제 신라 때 특히 신문학, 통일신라 초기에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닦던 왕이죠. 그 왕권 강화의 대책 중 하나로 국학을 두었다라는 게 이제 신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완산주를 도읍으로 하였다. 요거는 후백제고, 요 도읍으로 삼은 분은 견훤. 후백제를 세우신 분이죠. 견훤.
자,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었다.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사함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요거 백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비문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정림사지 5층 석탑의 1층 몸돌에는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의 공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문 때문에 한때는 백제정벌 기념탑이라는 의미의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부여박물관 근처에 정림사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되겠고, 이제 거기 저도 봤는데 뭐 제가 한자를 잘 못 읽으니까 이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 이 당나라의 장군이죠. 이 소정방의 공적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백제 멸망, 그러니까 나당연합, 그거랑 관련이 되는 내용을 선지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나당연합군의 활동을 조사한다. 이걸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백제를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정방을 알면 금방 풀리고, 모르더라도 백제를 멸망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아, 저건 나당연합군이 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자겸이 일으킨 난의 결과를 알아본다. 요 이자겸의 난, 요거는 그 고려시대, 특히 문벌사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문벌시대에. 자,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요거 고려시대죠. 역시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도 펼쳤고 왕권 강화 및 민생 안정도 추구했어요. 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게 왕권 강화 및 민생 안정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예가 철원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를 파악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후고구려 때죠. 궁예니까. 이 궁예가 수도를 이제 천도를 한 거는 그 처음에 송악 지역에 그 도읍을 했을 때 그때 궁궐 이런 걸 갖다가 그 왕건 쪽 그 집안에서 다 지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송악 지역의 호족들, 좀 더 넓게 보자면 황해도, 당시에는 패서라고 불렀는데 그 패서 지역의 호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왕건에게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왕인데 이 지역에서는 왕건이 더 이렇게 호족들 사이에서 더 이렇게 떠받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청주 지역의 호족들, 그 아지테 같은 호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청주 지역의 호족들을 규합을 해서 철원 쪽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세력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되겠습니다. 자, 8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신라인 장보고 동아시아를 잇다 해가지고, 자, 장보고의 행적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산둥반도에 적산 법화원을 세우다, 일본 승려 앤린의 구법 활동을 지원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거는 결국 그 장보고의 행적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4번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장악하다라는 게 장보고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죠. 그게 여기 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했다. 요거는 비슷한 시기의 스님이에요. 해초 8세기의 승려입니다. 망건당에서 학자들과 교유했다. 요거는 이제 신진사대부 초기에 신진사대부였던 이재현 학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당에 유학하여 빈곤과에 급제했다. 이건 뭐 저기 남북국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통일신라 발해 뭐 이렇게 빈곤과에 급제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분 한 분을 딱 꼽자면 최치원. 이제 신라 하대 대표적인 육두품 학자로서 당에 유학해서 빈곤과에 급제해가지고 당나라에서 벼슬도 했었어요. 특히 이제 격, 황소, 서라는 글을 써서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던 이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신라로 돌아와서 뜻을 펼치고자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렸지만 진골 귀족들 왕위 다툼 사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죠.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여담인데 요 일본 승려 앤린,
요 분이 쓰신 책이 이제 입당 구법 순리 행기. 이게 시험에서 뭐 선지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죠. 일본 승려가 썼으니까. 근데 요 입당구법 순리행기를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그 장보고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이 구법 활동을 많이 도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9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동지지는 대동여지도의 제작대로 널리 알려진 김정호가 쓴 지리서인데 조선팔도 인민지리와 함께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역사지리까지 담고 있어요. 이 책에서 대조영이 건국한 가를 신라와 함께 남북국으로 서술하였고 지방행정구역인 오경 15부 62주의 위치를 추론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가나라는 금방 나오죠? 발해입니다. 자, 물론 이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김정호 선생이 제일 먼저는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그 실학자 정조 때 학자였던 유득공 이분께서 발해고라는 책에서 남북국 용어를 처음 쓰셨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1점짜리 문제답게 가장 대표 선지가 나와 있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른 거 말씀드리자면 옥절을 복속시킨다라는 고구려인데 요거는 그 옥절을 복속한 거는 1세기 태조왕 시기예요. 자, 20이 담로를 설치하였다. 요건 백제입니다. 특히 여기에 왕족을 파견한 분은 무령왕이에요. 독서 3품가를 시행하였다.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 김경신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기록하여 장계와 함께 왕께 올립니다 라고 되어 있고, 왕이 교서를 내려 서재와 학사를 세우고 국자감을 창설하도록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국자감을 만드신 왕, 그 다음에 시무 28조를 받아들이셨던 왕, 이분은 고려의 6번째 왕인 성종입니다. 자, 고려 성종이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이제 시행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있어요. 그게 그 12목 제도를 시행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선지에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국자감을 창설했다 이런 것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 시기에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획득한 것도 성종의 재위 시기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였다. 광종이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왕은 공민왕입니다. 반원 자주 정책의 일환이었어요. 공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태조 왕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를 말씀을 드렸고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